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적으로 이 재룡전기는 변압기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현재 전 세계적인 광풍인 AI 산업으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혈안인데요. 사실 재룡전기 이 이야기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제품이 한 가지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슈 총 정리하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오늘로써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죠. 그렇다면 이 변압기와 이 구리 가격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인데 재룡전기는 이 변압기 비중이 100%이죠. 그러니까 이 재룡전기는 변압기만을 위한 회사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FERC, 즉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전력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주로 민간 기업이 전력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개혁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이 전력 시스템을 개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전력 개혁안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올 1월쯤에 미국에서 이 북부에 한파가 일어나면서 정전 사태 이 뉴스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겨울 폭풍은 미국 전역을 강타하긴 했었지만 유독 텍사스에서 상당히 타격이 컸었었죠. 미국 전력망 같은 경우는 크게 동부와 서부 이렇게 텍사스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부와 서부는 전력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텍사스는 고립된 형태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전력 시스템이 불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겨울 폭풍 때 텍사스가 고립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유독 피해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 시스템의 경우에 텍사스뿐만 아닌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변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었는지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때부터 그리고 1978년 이 사이에 변압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변압기 수명이 약 3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변압기가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를 하려면은 결국엔 전력 인프라망을 구축을 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보시면은 북미에 이어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변압기를 찬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한국산 초고압기 변압기가 1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기술력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화랑을 상당히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하게도 눈에 띄는 건 전력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AI가 발전을 하려면 결국엔 전력망 확충이 상당히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은 결국엔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엔 구글 검색보다 3에서 30배나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줘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왜 필요한 존재냐 해본다면은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 같은 경우 전압이 상당히 낮거든요. 전압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회사까지 바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선이 결국엔 굵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봇대, 이 주상 변압기로 다시금 220V로 만들어 주면서 가정까지 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압기 구조도 간편하게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와요. 그런데 이 원재료, 이 코아라는 원재료를 사오게 되는데 코아의 품목이 약 94.9%죠.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여기 코일이 100번 정도 감겨 있다라고 해본다면은 2차 코일이 10번 정도. 그러면 비율이 지금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V의 전압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전압은 결국에는 100V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변압기가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코일은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코일이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구리 같은 경우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인데요. AI 산업이 확장을 하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이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선 수요 증가, 이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후로 구리 가격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좀 안 사게 되는 경향, 그러니까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AI 시대가 발전을 하려면 꼭 필요한 이 전기 인프라만 구축이죠. 그래서 변압기 수요는 이 비싼 값에도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5월 13일에 역사적 이 최고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신고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찍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8% 정도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좀 저항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인 이 구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신고가를 찍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탈 시에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3일, 5일, 10일 이평선
이 부분과 여기, 그러니까 이 가격대 레인지까지는 지지가 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만약에 이탈 시에는 지금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결국엔 이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사실상 신고가 부근에는 사람이 매수를 하는 심리보다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